예, 이번 시간에는 사례형 두 번째 문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제에 관해서 잘 읽고 우리가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어떤 법조항, 틈조점을 제가 드리니까 참조조항도 잘 살펴보시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헌법종합연수업 사례 두 번째 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6월 13일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부칙 조항이라고 합니다. 제2조 부칙 제2조 제1항은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 추적 감시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부착 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 부칙조항 시행 당시 징역형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과 징역형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사람에게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갑은 2007년 11월 1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로열고 강간 등 상해 가로 닫고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2010년 10월 10일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검사는 부칙조항에 근거하여 갑이 형 집행을 종료한 후인 2011년 7월 30일 갑에 대하여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로 열고 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 가로 닫고 을 청구하였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편 을은 2008년 7월 2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로 열고 강간 등 가로 닫고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을 복역하던 중 2012년 1월 6일 출소의 예정이었다. 을이 형 집행을 종료하기 전인 2011년 10월 2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을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간 부착명령을 선고하였다. 이에 갑과 을은 항고를 제기하고 부칙조항에 대하여 위헌범을 심판 재청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항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기각하자 부칙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헌법소원이죠. 위헌범을 심판 재청 신청을 했는데 기각하고 법원이 기각해서 그 기각한 것을 가지고 다시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1. 갑의 사건과 관련 부칙조항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진정소위법에 해당되는지를 논하시오. 이게 신체의 자유와 관련돼서 지금 문제를 제가 출제한 겁니다. 두 번째, 부칙조항이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지 여부와 관련해 다음을 검토하지. 양쪽 가로 1. 비례성 원칙 위배 여부. 양쪽 가로 2.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배 여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진정소위법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진정소위법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비례성 원칙 위배 여부는 뭐와 관련됐습니까? 어떤 특정한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죠. 특정한 기본권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중처벌 금지 원칙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법조항을 한번 살펴보죠. 참조점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가로열고 제1심 판결 후에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경과 조치 및 적용 특례. 1항 검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아 이 법 시행 당시에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가로열고 이하 징역형 등이란다. 가로 닫고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 남은 사람, 출소 예정자예요. 출소 예정자. 징역형 등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미만 남은 사람, 출소 임박자, 출소 예정자와 출소 임박자에게 및 징역형 등의 집행의 종료, 가종료, 가출소, 가석방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출소했는데 벌써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으로 종전법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법 제5조 제2항 제7조 및 제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을 한 법원 또는 출소 예정자, 출소 임박자, 출소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한 지방법원 내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습니까? 검사는 부칙 2조에 검사는 지방법원에 이런 사람들을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1조 한번 보시죠. 1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다시 문제로 가서 그 첫 번째 문제는 이거죠. 이제 부칙 조항이 진정 소호표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써줘야 됩니까? 먼저 소고비법의 종류와 헌법에서 금지하는 소고비법이 뭔지 이걸 써줘야 됩니다. 1번 제목이 뭡니까? 헌법상 소고비법의 종류와 헌법에서 금지하는 소고비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서 양쪽 가로 1 헌법상 소고비법의 종류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가 있죠. 진정소고표의 입법과 부진정소고표의 입법이 있죠. 진정소고표의 입법은 뭡니까?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소고비법의 태양으로서 이미 이제 시작합니다.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표의 입법과 그죠?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표의 입법이 있다. 이렇게 두 종류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양쪽 가로 2번 뭡니까? 우리 헌법에서 금지한 소고입법 뭡니까? 우리 헌법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소고입법에 관해서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제1항 제2항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고입법 금지 원칙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형벌 불수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벌에 대해서 형벌적 법률의 소급표는 어떻습니까? 헌법상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불허되죠. 이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우리 헌법 제13조 1항에 말하는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면 부칙조항 지금 읽어본 부칙조항은 소고표가 금지가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소호위법을 진정소호위법과 아까 말한 부진정소호위법으로 나누는데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소호위법은 진정소호위법만 말합니까? 아니면 진정소호위법과 부진정소호위법 다 말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헌법 제13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호위법은 진정소호표의 입법을 말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랍에서 2점 찍고 진정소호비법 금지 원칙 위배 여부 이거죠? 예, 이거 뭡니까? 예, 또 양쪽 가로 1번 진정소호비법의 원칙의 예외, 진정소호비법 원칙의 예외. 제가 그래서 또 말하기 다 어려우니까 예, 여기 소호표 금지 원칙과 예외를 제가 워드로 작성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소호표 금지의 원칙과 예외에 관해서 2003년 10월 30일 판결에서 다음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소호위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소호위법에 의한 재산권을 박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소호위법의 태양에서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한 진정소호위법과 진정소호표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호표의 입법이 있다.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호위법은 전자 뭡니까? 진정소호표의 입법, 즉 진정소호표를 가지는 법률만을 의미하고 13조 2항의 소호위법 뭡니까? 진정소호표의 입법이다. 이에 반해 후자 부진정소호표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부진정소호표를 가지는 입법에 있어서도 소호표를 요구하는 고객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서의 비교 역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에 관한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한 우리나라 헌법재판 진정소호표의 예외사유를 다음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법에 의하여 형성돼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 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호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칙과 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무슨 말일까? 진정소호입법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진정소호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외다. 이거죠. 하나, 둘, 셋, 넷. 진정소호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 네 가지 외워야겠죠. 봅니다. 첫 번째, 진정소호입법의 예외입니다. 국민이 소호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두 번째,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액이 적은 경우. 세 번째, 소호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네 번째,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한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호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예, 두 문자로. 예, 국민이 소호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 국소의 그 다음에 법적 상태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자를 따겠습니다. 불온신적, 신적 이렇게 돼요. 불온신적. 그 다음 소호입법에 의해 당사자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뭐면 소호입법의 당사자 손실이 경미하겠습니다. 손경미. 그 다음 네 번째는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신뢰보호 원칙에 요청하는 심히 중대한 뭡니까? 소호입법 공익상이에요. 공사.
공익성의 사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공사. 그러니까 국수의 불원신적 손경미 신중공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외워질지 모르겠네, 그죠?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여기서 진정소고비법의 예외로서 지금 네 가지 했습니다. 국수의 불원신적, 손경미, 신중공사. 손경미라는 사람이 신중하게 공사해요. 신중하게 공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진정소위법에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네 가지가 있죠. 지금 이게 네 가지를 다 썼어요. 양쪽 가로 이 사안에서 진정소위법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는 이미 법률의 시행 전에 범죄 사실관계가 완성됐어요. 사후입법이에요. 그러니까 사후입법을 통해서 과거의 범죄 행위를 규율하기 때문에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합니다. 진정소급입법은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거죠. 진정소급입법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서는 지금 말했죠.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뭡니까? 네. 두 번째,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액이 적은 경우. 세 번째, 소호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아주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네 번째,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한 심히 중대한 공익성의 사유가 소호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죠. 이 피부착 명령 청구를 받은 사람이 소호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집행 종료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나에게 전자장치 부착법 부칙조항에 의해서 부착 명령이 청구되겠구나. 예상 불허입니다. 이건 안 되고. 두 번째,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액이 적은.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액이 없느냐? 지금 부칙 개정 전에 기존 전자장치 부착법이 불명확한 법적 상태였냐? 그건 아니다. 그거는 그렇게 볼 수 없다. 그죠? 셋째, 소고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냐? 전자장치 부착법 부칙조항의 개정은 이 재정신청인에게 있어서 소고표를 진입법률이 미침으로써 사소한 손해가 발생, 아주 경미한 손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죠? 손해가 경미한 경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대한 법적 상태 악화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해당하지 않는다. 마지막 뭡니까?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성의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 중대한 공익성의 사유가 소유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중대한 공익성의 사유가 소유법을 정당화하는 경우냐? 맞습니다. 이때 뭡니까? 이 성범죄가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을 만들어서 이 전자장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 성폭력 범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제사회하는 중대한 공익성의 사유가 소고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입니다. 요 네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진정소고입법의 예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제가 요거 두 번째 문제는 비례성 원칙. 비례성 원칙은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거니까 과잉금지 원칙, 비례성 원칙은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첫 번째 어떤 제한되는 기본권을 써야죠. 제한되는 기본권 뭐다? 많은 게 있어요. 사실은 신체의 자유도 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있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있고 인격권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 이 신체의 자유죠. 그러니까 신체의 자유. 그러니까 전자장치 부착법 부칙조항에 의해서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침해받는 기본권은 전자장치 강제 부착. 이거예요. 강제 부착. 신체가
그래서 뭐 피부착자는 어떻습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 계속 이 전자장치를 발목에 신체에 부착한 채로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국가의 공권력에서 강제로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한 채로 생활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물리적 침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완전성, 신체의 불가침성, 그 다음에 불가침성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인 침해 이런 걸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는 양쪽 가로 1 목적의 정당성 쭉 써줘야 됩니다. 목적의 정당성 뭐가 중요합니까? 헌법 제37조 2항에 목적 입법 목적 쫙 써주고 헌법 제37조 2항의 3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 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 뭐 이거 어디에 해당합니까? 질서 유지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 두 번째 양쪽 가로 2 수단의 적합성 수단은 어떤 수단입니까?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피부착자의 재사회와 재범 방지, 사회보호, 재사회화 이런 것들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다. 침해초성 양쪽 가로 3 침해초성 아니 형벌 말고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하는 것이 어떠냐? 요거는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는데 만약 이거 위헌이다. 침해초성 위반이다 이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고 보호관찰 제도 준수사항의 대체 활용 뭐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장치 부착법에 의한 부칙 조항을 통한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기본권 침해가 강한 수단을 쓰는 것은 또 그것을 소급하여 적용시키는 것은 침해초성을 위반한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양쪽 가로 4 법익의 뭡니까? 균형성. 법익의 균형성 공익을 쓰고 그래서 침해받는 예를 들면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 장악까지 인격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사익의 침해가 과도하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다시 답안지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